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해상 시위를 벌이며 고리원전 진입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그린피스는 광안대교에서도 고공 시위를 벌이다 연행되는 등 원전 반대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며 기습적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이 고리원전 앞 해상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그린피스 활동가 3명은 접근금지구역 500m를 넘어 고리원전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합법적인 시위가 가능한 한계선을 넘어선 겁니다. 보안구역인 고리원전으로 착륙을 시도했지만 해경의 차단과 짙은 안개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현재 수준의 방제 계획으론 재앙을 피할 수 없다며 탈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10km에서 최소한 30km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반경 30km 내에는 약 343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여태까지 끊이지 않던 고리 원전의 사건 사고를 고발하고 고리 원전 1호기의 즉각 폐쇄를 요구하고자 오늘과 같은 해상 시위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린피스는 지난 9일에도 4명의 활동가가 광안대교 주탑 꼭대기까지 올라가 사흘 동안 고공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습니다. 한국 정부 그리고 원자력 안전을 위해서 큰 국민들을 위해서 특히 부산 시민 340만 명에 달하는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결정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린피스 측은 원전 반대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부산에서 이 같은 기습 시위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기태입니다. 축구선수 박지성이 김해국제공항에 나타났습니다. 한 저가항공사의 신규 취향 홍보 이벤트였는데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항공사들의 김해국제공항 신규 취향 열기가 뜨겁습니다. 보도에 박준호 기자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김해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엑스가 부산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노선을 신규 취항하는 자리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뛰고 있는 퀸스파크 레인저스의 구단주가 에어아시아엑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박지성 선수를 내세운 홍보 행사로 승객몰이에 나선 겁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making the 3.5 billion people in Asia very proud to be Asian and for allowing us to dream that we can be the best in the world. 지난주 대한항공이 중국 난징 노선을 취항했고 베트남 다낭과 대만행도 추가되는 등 김해공항의 신규 국제 노선 개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권 해외 여행객들은 늘어나는 해외 노선을 반기고 있습니다. 직항로가 없어가지고 다시 서울로 거쳐가지고 비행기 국내선을 타고 갈아타는 게 많이 불편했습니다. 신규 취항이 이어진 것은 무엇보다 김해공항을 찾는 승객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엔 활주로 역방향 이륙이 허가된 이후 대형 항공기를 이용하는 장거리 국제 노선도 취항이 가능해져 김해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주택가에서 폭발물 발견 신고가 접수돼 경찰 특공대와 군이 출동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다이너마이트 모양의 시계였는데 전문가가 봐도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폭발물 발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다이너마이트 7개가 묶여져 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폭탄 같다. 예, 시계도 묶여져 있고. 시계도 있단 말입니까? 예, 영화에서 보통 것처럼 그렇게 있어요. 아, 예. 군부대와 경찰 폭발물 처리팀까지 출동해 이를 해체해보니 단순한 알람 시계였습니다. 전문가가 봐도 착각할 정도로 다이너마이트와 비슷했습니다. 타이머가 시계 작동이 움직이고 있었고 이 폭약 모형이 다 이렇게 있어갖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제 사제 폭발물인 것처럼. 인근 주민들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10,000분의 1의 확률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 일단 주민들은 다 지구대에서 빨리 출동하시가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그렇게 경계도. 폭발물 모양을 본딴 시계는 이런 뽑기 기계에서도 구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오인 신고 우려는 매우 큰 상황입니다. 총기와 비슷한 모의 총포는 제조와 판매, 소지가 금지돼 있지만 폭발물 모양 물품은 화약만 들어있지 않으면 시중에 유통이 가능합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도 똑같은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력이 낭비되고 혼란이 계속되는 만큼 모의 폭발물에 관한 규제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선웅입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박이 첫 기항지로 부산 신항을 택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서서히 부두로 접근합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맥키니 몰로호입니다. 18,000 TEU, 즉 길이 6m짜리 컨테이너 18,000개를 실을 수 있는 규모. 길이 400m, 높이 73m로 축구장 4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거제에서 건조된 뒤 부산 신항을 첫 기항지로 택했습니다. We've been here for a number of years now, and we've been very happy with it. We've received very good service from this terminal we're on now, PNC, and it's one of the better terminals that we call in. 맥키니 몰로호는 아시아 유럽 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며 연간 컨테이너 9만 개에 달하는 물동량을 부산항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최근 극지연구소 이전 문제와 부산항의 해양경제특구 지정 여부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터라 더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해양수도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요구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같이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가능한 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19일에도 부산을 찾아 현장 방문 기회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맥키니 몰로호의 입항을 계기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유치에 총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돌입니다. 백남준에 이은 한국의 대표 작가로 세계가 인정하는 작가죠. 이호환 화백의 갤러리가 부산에 들어섭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네 사람이 회의를 하는 듯한 모습의 설치 작품입니다. 이호환 화백의 작품으로 지난 2월 그의 작품이 부산에 처음 설치됐다는 것만으로도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이 화백이 이번에는 본인의 갤러리 건립을 위해 부산을 찾았습니다. 시립미술관 야외에 들어서게 될 갤러리의 설계와 시공, 15편 안팎의 작품 설치까지 모두 이 화백의 자문 아래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온전히 그냥 건물부터 몽땅 다 포함해서 제 작품으로. 백남준에 이은 한국의 대표 작가, 한국 생존 작가 중 작품값이 가장 비싼 작가로 꼽히는 이화백.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이 대규모 회고전을 열고 일본에서도 그만을 위한 미술관이 있을 정도지만 부산의 갤러리는 더욱 특별할 거라는 설명입니다. 저의 정말 정수를 보려면은 부산에 와야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주고 싶다. 부산은 이화백이 중학 시절을 보낸 제2의 고향으로 이번 갤러리 유치는 부산 미술계의 끈질긴 구애 끝에 성사됐습니다. 빠르면 오는 2015년 개관 예정입니다. 부지 66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 갤러리는 이호환 화백 미술 세계의 정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경남은행이 공개 매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부산은행은 인수합병과 관련해 일체 함구령을 내리고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은행 주식의 56.97%를 보유한 예금보험공사가 경남은행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방식은 공개 경쟁 입찰, 지역 정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9월 23일까지 예비 입찰 서류를 접수합니다. 부산은행은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입찰에 참여할지 여부와 언제 제안서를 제출할지에 대해 일체 함구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남은행 인수에 공을 들인 터라 입찰 참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합병이 되면은 자산 규모가 일약 70조를 넘어가게 되고 좀 몇 년 지나게 되면 100조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 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 넘어서 일본, 미국 전 세계적으로 제가 누구다라는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대구은행도 경남은행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경남 지역 상공인들도 지역 정서를 내세우며 우선 협상권 지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파전 또는 3파전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투자 의향서를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대상으로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여에 걸친 실사 과정이 끝나면 오는 11월쯤 최종 인수 후보가 결정됩니다. 매각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예상되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최고가 낙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낙찰제가 지켜진다면 경남은행의 새 주인은 인수 가격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아티초크, 인디언 시금치,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아열대 채소로 분류되는 이들 채소를 농업기술센터가 독자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평가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자 70년도부터 약 한 2100년도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아열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열대에 이제 대비해가지고 이 열대 채소를 재배해가지고 또 먹는 방법을 저희 센터에서 또 연구 개발해가지고 식품으로 앞으로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여름철에 재배하고요. 생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여름철 하우스, 비가림 하우스 재배에 상당히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열대 작물은 기능성 성분이 우수하고 그다음에 영양 성분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능성 채소로 도입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데 상당히 좋은 채소로 생각이 됩니다. 아티초크 같은 경우에는 시나린 성분이 우수해가지고 혈당 강화라든가 콜레스테롤 저하라든가 아주 기능성 성분이 우수한 그런 채소로 향후 우리나라 도입되면은 각광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말 해운대 해수욕장에 높은 파도와 이한류로 인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면서 올해 해운대구가 추진하려던 이한류 관광상품화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해운대구는 해경 측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이한류 관광상품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지난 13일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4년 만에 익사 사고까지 발생하며 사업 추진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8분쯤 한국거래소화 시스템에 전산 오류가 발생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10여 분가량 늦게 전송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에는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들의 문의와 항의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여중생이 강제 전학 조치 이후 단일 학교가 없어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산 MBC 보도와 관련해 양산교육지원청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양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부터 학교마다 전입을 꺼리는 학생을 위해 자기 성장과 행복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상담 심리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이 동네 경찰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정보과 직원 1명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7% 상대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지난 4월 초에는 지구대 직원이 오락실에서 술에 취해 몸싸움을 벌이고 행패를 부려 무리를 빚었습니다. 또 지난달 파출소 직원이 이대우를 받다는 시민신고를 받고도 2시간 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부산시의회 임시회 이틀째인 오늘 강성태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기장군에 건설 중인 해수 담수화 시설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해수 담수 생산 단가가 정수보다 3배가량 비싼 점과 인근 고리원전에서 배출되는 2천만 톤의 온배수가 유입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외에 부사환경위 이성숙 의원이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훼손에 대해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부산 레미콘 조합이 부산시의 지역 내 골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공영 개발을 통한 골재 채취장 개발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부산 레미콘 조합은 자갈과 모래 등 골재를 연간 1,500만 세제곱미터가량 소비하고 있지만 지역 내 골재 채취장이 없어 운반비 부담과 수급 불안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MBC 뉴스데스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